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와 인도티베트 고전연구회가 함께하는 이야기로 읽는 산스크리트 제4강, 저는 유연정입니다. 네, 늘 그렇듯이 시작 전에 음소거, 그다음에 화면 끄기, 이름 변경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화면 공유하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히토파데샤 10송까지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 프롤로그 이야기 부분이었습니다. 틀 이야기의 주인공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마기라 디딜에 있는 이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수다르샤나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다르샤나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읊는 이 드바야 슐로카 드바야죠. 정확히 슐로카 드바야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제10송에서 그 슐로카 드바야 두 개의 개송 중에 하나의 개송을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개송이 바로 오늘 읽게 되는 11개송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송의 내용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중요한 것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단어였죠.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논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샤스트라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샤스트라가 로잖아. 그러니까 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안다하, 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개송이었습니다. 자, 11 개송은 일단 먼저 운율에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와남 다나 삼빠띠 프라부트암 아비베카타 에까이까마피아나타야 기무야트라 짜투시다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늘 그렇듯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딱히 동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단어를 하나 먼저 얘기를 하자면 김우라고 하는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뭐 야뜨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장의 이 구성 같은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끼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킴이라고 하는 의문사와 그다음에 우라고 하는 불변화사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끼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좀 더 강조하는 형태의 불변화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임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엇이라는 단순하게 질문을 하기 위한 의문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끼이나 혹은 까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 자체로 반문하는 의미의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반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그 1, 2바다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전부 다 단수 주격 형태로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다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동일하게 주격으로 제시되어서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우바남 다나쌈파티, 브라부땀, 그리고 아비베까따라고 하는 네 개를 하나씩 하나씩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에까이까마비 아나르다야라고 이제 이 네 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야뜨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짜투시다얌은 끼무 하물며 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반문하는 것이 이 전체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짜투시다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앞서서 슐로카 드바야에서처럼 드바야 하면은 두 개로 이루어진 한 쌍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로카 뜨라야에서처럼 뜨라야라고 하면은 세 개로 이루어진 어떤 한 묶음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짜투시다야라고 하면은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묶음이나 네 가지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까이까마비 안 아르타야 이건을 여기에서 짜투스타야는 하물며 어떻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가 제시가 이제 1, 2바다에서 되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야우바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야우바나라고 하는 것은 젊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무언가 생생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어떤 이런 것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음을 바탕으로 한 어떤 무모함 같은 그런 거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을 가리킬 때 이러한 이제 젊음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하나 쌈빠띠라고 하는 것은 다하나의 쌈빠띠라고 하는 이제 육격 답부르샤에 해당이 되는데요. 쌈빠띠라고 하는 단어는 쌈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쌈바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쌈빤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제 아마 불전을 읽으시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무언가를 원만하게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쌈빠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잘 갖춘 것, 획득하는 것, 성취하거나 축적하는 것, 이제 널리 이제 번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쌈빠띠라고 얘기를 하고, 쌈빤나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죠. 자, 그러니까 나나의 쌈빠띠, 재산 혹은 부의 축적을 얘기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재산의 축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방종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부드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라부라고 하는 것은 프라라고 하는 접두어가 보통 이제 앞쪽을 향하는 무언가 전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라부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 동사 어근에서는 앞서서 확 나가는 것, 나타나는 것, 혹은 무언가를 압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형 전미사인 뜨바가 붙어가지고 프라부 뜨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압도하는 어떤 힘 혹은 권위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프라부드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권위라던가 권력 같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남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통치권이나 혹은 권력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베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비베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비비츠라는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비비츠라고 하는 거는 비비나크띠 이렇게 해가지고 칠류 동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래 이 비츠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무언가를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분리가 어떤 이제 의미가 기본이냐면 그 뭐죠? 오줌 싸개가 쓰는 그 키, 네, 약간 키질을 해가지고 이 곡식을 겨와 분리해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베가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구분하는 것, 분리하는 것, 혹은 구분과 분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거나 박탈한다라는 의미도 이제 파생이 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분리나 박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비백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구별이나 분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분별심과 같은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력이나 지식 같은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 무분별함, 뭐 무지의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추상형 전미사인 따라고 하는 여성형 추상 전미사가 붙어 있죠. 자, 그러니까 야우바남, 무모함에 해당되는 어떤 젊음, 그리고 나나쌈빠띠, 이 재산의 축적을 통한 방종, 그리고 프라부드밤, 억압을 위한 어떤 권력, 그리고 아비베가따, 이제 무분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에까에감, 자, 에까에감 같은 경우에는 에까가 두 번 반복된 단어예요. 그래서 아와 에가 만나서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는데요. 에까이감 자체가 하나의 부사로 사용이 되면서 하나씩 각각 우리도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씩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까이감 하면은 제각기 각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젊음이든 아니면은 뭐 재산의 축적이든 권력이든 무분별함이든 하나씩만 해도, 그러니까 앞비는 여기에서 약간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제각기 하나씩만 해도 안 아르타야, 안 아르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안 아르타라고 하는 것은 아르타가 안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은 이제 올바른 그 가치 그리고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 뭐 불행함 혹은 의미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만 있어도 결국엔 사람이 불행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야떼라 여기에서 끼모 하물며 짜투시다얌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으면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되면은 끼모 대체 어떻겠는가?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선 그 10송과 11송의 그 개송의 의미를 돌이켜 보면은 이 하나는 이제 샤스트라라고 하는 어떤 배움에 관련된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젊음과 재산과 권력과 그러한 무분별함 이러한 것이 또 합쳐졌을 때 얼마나 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송을 이 수다르샤나 왕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듣고서 왕이 이제 여러모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 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틀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수다르샤나 왕이 이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지만 군화를 갖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이 다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개송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서 듣고 나서 왕이 생각한 바를 이제 산문으로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오타를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샤스트라 나누스타네나 요 부분에서 안과 안우 사이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붙여 주셔야겠습니다. 요거는 붙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이티아까르냐 아트마나하 부트라남 아나디 가타 샤스트라남 니띠암 운마르가 가미남 샤스트라나 나누스타니나 우트비그나 마나하 사라자 찐따야마사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또 이제 동사를 찾아야겠죠. 하지만 이 동사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면 진따야마사라고 하는 요 표현이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에 준하는 이제 분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무엇은 앞쪽에 아까르냐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아와 아 장모음이 만나서 아가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아까르냐라고 하는 우리 제런드 절대분사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르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어근 형태를 물론 아까른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까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아까른이라는 형태를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니놈이라고 되어 있지만 디노미너티브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노미너티브 그러니까 그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형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동사 중에서는 이렇게 명사에서 아야 형태를 붙여서 어간을 만드는 그런 동사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까르나라고 하는 귀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냐 하면은 듣고서 어떤 것을 듣고 나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띠와 보통 같이 사용이 되어 있어. 이띠 아까르냐 하면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을 아까르냐 듣고 나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듣고 나서
찐따얌 아싸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찐따얌 아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래쪽에 이제 문법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찐뜻,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 완료 형태가 바로 이 찐따얌 아싸인데요.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문법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이 문법사항을 먼저 보고 다시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제 perfect라고 보통 이제 영어 문법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산스크리트로는 보통 리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 완료형 같은 경우에는 빠록샤 부때 리트라고 해가지고 이 빠록샤 부다 일 때 사용되는 리트 형태, 완료 형태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빠록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앞서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요. 빠라스에다가 악샤라고 하는 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악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빠라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어떤 이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제로 얘기를 했을 때는 부다, 과거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라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동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빠니니의 규정에 따르면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내가 목격하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 과거 완료형을 사용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특히 고전 산스크리트에서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과거라고도 했던 그 imperfect 형태와 거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과거를 가리킬 때 이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설법 과거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사 활용 방식이고요. 보통 완료 어간이라고 하는 이 이제 특유의 어간을 형성을 해서 이 과거의 사실을 표시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복 완료라고 불리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원래의 어근을 한 번 더 중복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완료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어근에서 바로 파생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완료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 찐따야 마아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합 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복합 완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어떤 별개의 이 활용 형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동사들이 다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일부 동사의 경우에 복합적인 형태, 두 가지 이상의 완료, 이제 그 활용 형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완료형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중복 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문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요 문장 생각나시나요? 슈슈라바라고 하는 형태가 이 슈루,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중복 완료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복합 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부 동사의 한정에서 동사의 현재 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웠던 어간 형성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 어미가 붙기 전에 만들어지는 그 현재형 어간에다가 암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이제 하나의 어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스나 무후 혹은 끄리라고 하는 약간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동사들의 완료형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완료형의 인칭과 수는 이제 주어에 맞추어서 변화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완료 어미 자체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표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복 완료이든 아니면 복합 완료이든 어미는 이렇게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뜨마네 바다에 따라서 이 표에 맞추어서 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완료 같은 경우에는 아스나 부후, 그 다음에 끄리의 완료형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이 세 동사의 완료 형태를 제가 따로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의 완료일 경우에는 아싸가 붙거나 바부후바가 붙거나 아니면은 짜까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현재 어간에다가 암이라고 하는 형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복합 완료 찐따얌 아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찐뜨의 현재 어간인 찐따야. 그죠? 원래 기본형이 찐따야 띠이기 때문에 마지막 띠, 현재형 어미를 제외하면 남는 현재형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찐따야입니다. 여기에다가 암이라고 하는 요 접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아와 아가 만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찐따얌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아스 동사의 3인칭 단수 완료 형태인 아싸를 붙여가지고 찐따야마싸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 완료는 언제나 이 아스, 부후, 끄리라고 하는 이 세 동사의 완료 형태를 알고 있어야지 좀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조를 위해서 이렇게 표를 따로 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중복 완료일 경우에 이제 어근이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주 1번을 보시면 이 중복 완료의 어간 형성과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상류 동사의 현재 어간 형성 방식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근이 중복될 때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이 이제 꼭 이 삼류 동사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중복 완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위해서 제가 삼류 동사의 어간 형성을 위한 중복 방식을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어근을 중복할 때는 우리 원래 어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중복하는 것을 이 어근의 앞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요게 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슈슈루 같은 경우에도 슈루 같은 경우에도 슈슈라바라고 하는 형태로 앞에다가 슈라고 하는 형태가 반복되어서 들어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법칙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근의 모음, 이제 어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음 같은 경우에는 중복 부분,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부분에서 단모음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이 동사의 경우에 나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다 장모음이 2번 반복될 것 같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앞부분은 단모음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띠가 아니라 나다띠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이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장모음이 붙는 것이 아니라 단모음이 붙는데요. 여기에는 법칙이 하나가 더 적용이 됩니다. 잘 보시면 기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 세 번째 중복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어근에 대기음, 유기음, 그러니까 흐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무기음으로 중복시킨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리가 2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단모음화가 되고 브흐라고 하는 유기음도 브라고 하는 무기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이 되었을 때는 비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근에 포함되어 있는 리 모음 같은 경우에는 중복에서 모음 이로 변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리라고 하는 요 어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 반복하는 이 부분에서 유기음도 무기음화 되어서 무로 변하고 모음 리는 이 모음 이로 변해서 비라고 하는 형태로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드하라고 하는 동사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드하, 뭐, 놓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될 때는 드흐가 느로 변하고, 그 다음에 장모음도 단모음으로 되어서 다라고 하는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까행음이 중복될 때는 까행이 짜음으로, 그러니까 짜바르가의 음으로 이제 바뀌어서 중복이 되고, 흐음 같은 경우에는 즈로 바뀌어서 중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후는 원래 그 세 번째 가나 동사의 대표 동사였죠. 자, 후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할 때 후가 아니라 후가 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후, 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근을 중복시킬 때 기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근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때는 꼭 똑같은 이 어근이 그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될 때 살짝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 완료, 그 다음에 복합 완료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완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던 찐따 얌, 아싸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 형태, 아싸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단수 형태죠. 그래서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어떤 주어가, 어떤 사람이 찐따얌, 아싸니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에 맞추어서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이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주어를 찾아보면 라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나왔었죠. 싸하 그러니까 이 따드 3인칭, 인칭 대명사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인데 이 싸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 싼디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단모음 아가 붙었을 때 그때는 아가 아바그라하로 들어가고 싸하는 소가 되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그냥 이 비사르가가 탈락된 싸라고 하는 형태로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해가지고 다른 것을 꾸며주는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는 라자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라잔, 요거는 지난번에 배웠죠. 안으로 끝나는,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인데, 요 경우에 남성 단수 주격의 형태는 라자에서 장모음이 되는 좀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싸라자 그 왕이 이띠 아까르냐 뭐뭐라고 하는 것을 아까르냐 듣고 나서 찐따 야마싸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 문장의 큰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같은 그 성수격을 가진 단어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보면은 뿌트라남, 그 다음에 아나디가타 샤스트라남, 그리고 운마르가가미남 해가지고 남남남 해갖고 전부 다 복수 속격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뿌트라남을 전부 다 이제 수식하는 이러한 형태의 복합어들이 되는데요. 이 뿌트라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로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 아들들의 샤스트라 안 아누슈타 네나 오 같은 경우에는 아와 우가 만나서 산디가 일어나서 오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 아누슈타 네나
여기까지가 이제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아들들의 안 아누슈타나로 인해서라는 이러한 구절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뜨비그나마나하인 사라자가 찐따야 마사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성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하나 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뜨비그나 마나하입니다. 자, 마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마나스라는 단어의 이제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마나스라고 하는 게 원래 중성명사이거든요. 근데 중성명사인데 이 복합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남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소유 복합어 바후브리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수식하는 대상이나 그것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소유 복합어 즉 바후브리히의 표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우드비그나 마나하라고 하는 것은 소유 복합어이고 바로 그 성수 라자 하는 이 왕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왕이 지금 어떠한 이 마음 상태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복합어가 될 텐데요. 우드비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트비츠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우트비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착 가라앉아 있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탁 떠가지고 막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트비그나 하면은 무언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혹은 당황스러운, 괴로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 마음 상태가 상당히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괴로워진 그 왕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괴로웠는가? 그것이 국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샤스트라 안 아누스타네나로 인해서 괴로워진 겁니다. 샤스트라는 아까 나왔듯이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을 안 아누스타나 한 것으로 인해서예요. 근데 안 아누스타나라고 하는 것은 아누스타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다르거나 이제 실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샤스트라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샤스트라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바로 속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아들들이 죠. 아들들의 이제 말하자면 비착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샤스트라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진 왕이 생각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복합어로 나와 있겠죠. 그럼 두 개의 복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아디 같다 샤스트라남이라는 요 단어를 보시면 안 아디 같다 그리고 샤스트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예요. 안 아디 같다는 아디 같다의 부정 도인 안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아디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완전히 도달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익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익혀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샤스트라가 익혀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뿌트라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트라들이 샤스트라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뿌트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스트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운마르가 가민 이라고 하는 이제 운마르가와 가민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인데요. 운마르가라고 하는 거는 우뜨 으째 접두어에다가 마르가 길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마르가 하면은 잘못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데 가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는 어디에 이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마르가 가민은 그러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 격이 뿌트라에 맞추어져 있어서 샤스트라를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다라는 의미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들들의 이 샤스트라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뜨비그나 마나하 이제 마음이 아주 괴로워진 그 왕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이겠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느 뭐 잠깐 뭐 길을 잘못 벗어나서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니띠암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쭉 이 아들들이 계속해서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만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들들의 이 아나누스타나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괴로워진 왕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사한 그 맥락의 개송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들에 대한 한탄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아들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올바르지 못한 특히 이 왕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아들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의 이제 사람들의 생각 에서 보면 견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싶을 정도로 강한 어조의 개송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왕의 어떤 한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ta putreina jateina yona vidvana dharmika kanena jakshusha kimva 짝슈비다이바 케왈람이라고 하는 요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동사는 눈에 딱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아스와 같은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 야하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까하르타하라고 하는 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또 낌바 이런 단어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까하 아르타하라고 하는 요 형태를 보시면은 이 아르타라고 하는 것이 의미라는 혹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하 아르타하 하면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약간 반문하는 이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야하 라고 하는 이 인물일 경우에 그것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야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야하가 이끄는 관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바다와 3, 4바다가 이제 구별되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위에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하와 호응할 수 있는 지금 단어들을 보면은 성수격이 전부 다 남성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드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다르미카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아마 14번 마지막 그 파일에 미드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미드바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형용사로 이제 현명한, 학식 있는 이라는 의미도 되고 명사로는 이제 현명한 사람, 즉 학자나 현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스의 변화 형태를 보시면은 남성 단수 주격 형태가 바로 비드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이제 사람 혹은 현명한 어떤 이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르미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마를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덕이 있는 사람 혹은 정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지금 부정을 뜻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비드반, 나 다르미카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덕이 있지도 않은 어떤 사람
가리키는 거겠죠. 그 사람이 까하르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나타내는 것이 뿌트레이나 자테이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러니까 이 자따라고 하는 것은 짠이라는 어근에서 나와서 과거 수동 분사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아들의 탄생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꼬아르타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동반하는 이 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통 까하아르타하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국격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이 국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뿌트레이나 자테이나 이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아들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현명하지도 않고 덕이 있지도 않은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지도 않고 덕이 있지도 않은 아들이 태어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무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삼사바다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까니나 짝슈샤 김바. 이것도 까하 아르타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제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니나 짝슈샤라고 하는 것은 까나한 짝슈스를 가진다는 것이 김바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의 형태인 거죠. 까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손상된 것을 가리키는데 특히 눈과 관련해서는 한쪽 눈을 잃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네이나 짝슈사 둘 다 단수 국격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한쪽 눈이 손상된 것, 그러니까 한쪽 눈이 멀어버린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짝슈후비다 에바입니다. 짝슈비다 에바. 아와 에가 만났기 때문에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에바는 보통 바로 앞 단어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짝슈후 삐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손상. 이 삐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꽉 쥐어 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주는 것. 그래서 삐다, 고통, 손상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근데 짝슈후 삐라니까 눈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눈에 고통이 있는 것일 뿐이다. 이 한쪽 눈이 이제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고통이 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게발람이라는 부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게발람 하면은 오로지 그저 단지 해서 사실상 에바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여기에서는 사용한 것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현명하지도 않고 덕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리고 한쪽 눈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는가? 그건 그냥 눈에 있는 고통일 뿐이다. 고통 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차없는 개성이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개성 저희 처음에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운율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따 무리따 다시요. 아자따 무리따 무르카남 바람마디아나 짠티마 사크리투카 카라바디아 안티마 스투파데 파데라고 하는 요 이제 시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딱히 이제 동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거의 이제 이 동사에 준하는 형태의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아스 동사와 같이 쓰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어와 같이. 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래 무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무리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은 최고의, 가장 나은, 뛰어난, 더 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 이제 자기가 고른 어떤 상대라는 의미에서 뭐 신랑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이 이 보통 그 사람들에게 이 보답처럼 내려주는 은총 같은 것도 우리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무드라 그 수인 중에서 여원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원래 이제 마라다 무드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라다, 이 원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마라다 무드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군가 바라는 소원 같은 것을 마라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죠.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더 낫다, 최고이다, 가장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지금 보시면은 아디아우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디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아디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처음 것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양수 주격으로 사용됐어요. 아디아우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있는 두 가지가 바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짠띠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짜, 안띠마가 되겠죠. 그래서 안띠마가 아니라, 나아가 있죠. 안띠마가 아니라 아드야오, 앞에 있는 두 개가 더 나은 것이다. 안띠마는 마지막에 끝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개께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이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두 개에다가 끝이라고 하면 이제 적어도 세 개가 뭐가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앞에 있는 복합어입니다. 지금 아자따, 무르따, 무르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인데요. 자, 자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무르따 하면은 앞서서 나왔었죠.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르카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것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있는 문장과의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아들 얘기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자따 붙더라.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무리따, 죽은 아들이거나 혹은 무르카, 어리석은 아들이거나 세 개의 옵션이 지금 이 복합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격을 보시면은 복수 속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수 속격 혹은 복수 척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 어몽이라는 의미, 뭐뭐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아들 혹은 죽은 아들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아디아우 앞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거나 무리다 죽은 아들이 바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안티마 끝에 있는 어리석은 아들보다 태어나지 않거나 죽은 아들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차없는 유전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삼사바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음, 일단은 아디아우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똑같이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아우와 아가 만났기 때문에 아브에다가 아가 붙은 형태고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우가 뒤에 있는 아와 만나서 아브 형태가 된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티마스도 안티마하 형태죠. 자, 그러니까 아디아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누가 까라우, 두가를 까라우 만드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두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까라라는 이 단어가 보통 복합어 뒤에 붙게 되면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다만
이 고통이 어떤 거냐면은 사크리트한 고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 즉시 뭐 갑자기 한 번 즉각적인 것을 나타낼 때 이 사크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개, 이제 죽은 아들이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 혹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그때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뚝 하지만 안티마하 마지막 이 무르카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것은 빠데빠데 이제 두카까라가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빠데빠데라고 되어 있는데 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스텝 발자국, 발걸음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어떤 느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뭐 김소월 씨 중에서 가시는 걸음 걸음 뭐 가시는 그 길의 꽃이 그러니까 그 걸음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단계별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쭉 그렇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빠데빠데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계속해서 늘 계속 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데 빠데 계속해서 이 무르카 어리석은 아들은 두카까라하이다. 이제 이 괴로움을 만드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잔인한 개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심한 개송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개송과 개송 사이에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접속사처럼 이제 제시되어 있는 짧은 이 뭐 낌자나 아니면은 뒤에 우리가 다음 파일에 나와 있을 텐데 앞바람자 요런 단어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개송과 지금 개송 사이에 말하자면 맥락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낌자든 아니면 앞바람자든 전부 다 계속해서 비슷한 그 계열의 개송들을 이어나간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딱히 뭐 번역할 다른 말은 없고 그리고 뭐 게다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14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자또 예나 자테나 야티밤샤 사문나팀 파리발티니 삼사레 무르타고 바나자야테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동사 부분부터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1, 2바다에서 동사 부분은 야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3, 4바다에서 갈 수 있는 동사는 자야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야디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미 띠를 봤을 때는 이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야테라고 하는 동사는 태어나다라는 이 동사에 이제 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야테 하면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까하라고 하는 이제 이 의문사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va와 합쳐져서 사실상 관용적으로 쓰이는데 꼬바 나 자야테라고 하는 것은 누군들 태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 2바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예나 싸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관계절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나 자떼나 그다음에 맘샤하삼 운나팀 야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 예나 자떼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싸하 자따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짜다라고 하는 반복된 단어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생이나 아니면 출신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자떼나 어떤 사람의 그 탄생으로 인해서 맘샤라고 하는 것이 쌈 운나띠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예나와 관련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맘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맘샤는 흔히 가게, 가문,
혈통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밤샤라는 단어는 우리가 속이 비어 있는 그 나무, 약간 대나무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대나무가 왜 자라면은 이제 마디가 이렇게 하나씩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뿌리는 또 다 이어져 있다는 면에서 이것이 어떤 가게의 혈통이나 그 역사의 그 연대기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많이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샤가 쌈 운나띠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쌈 운나띠, 그러니까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명예나 명성 같은 것이 이 상향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문의 어떤 명성을 높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을 일으키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이 어떤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이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하. 그것이 바로 자다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혹은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출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출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혹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쪽으로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이 가문의 그 위치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걔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일반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파리 바르티니 쌈싸레 이 둘 다 이제 단수 척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쌈싸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쌈쓰리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와서 무언가가 함께 이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윤회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킬 때 이 쌈싸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쌈싸라에서 즉 윤회하는 이 세상에서 흐릿다하 죽은 자면은 까하마나 자야때 언제인들 누군들 다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계속 이 유전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유전한다, 굴러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파리바틴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리브리트, 요게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래서 파리바르틴 하면은 무언가가 굴러가는, 회전하는, 흔히 우리가 유전하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굴러가는 이 쌈싸라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죽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죽고 태어나는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생이 결국에는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야지 그 사람의 출생이 이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개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들의 이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 혹은 덕을 갖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았던 그 자료를 보시면은 갑자기 여기에서 이 개송이 운율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운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개송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오른쪽에 이 주황색으로 적혀 있는 이 단어가 이 개송의 운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운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슐록과 아누슈툭이라고 하는 이 운율의 경우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겠지만 운율이 변하는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주황색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율은 아리아라고 하는 운율인데요. 이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운율의 그 음절 수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참고 사항으로 이 운율과 관련된 단어들을 적어 놨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이 시간 관계상 이 운율과 관련된 용어들만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개송 읽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리아라고 하는 운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 놓은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운율을 우리가 셀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누슈트 플로카라고 하는 이 운율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이 단위는 바로 악샤라라고 하는 단위였습니다. 악샤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텐데요. 악샤라라는 단어 자체가 악샤라, 그러니까 부수어지지 않는 어떤 최소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발화가 가능한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자음만 있을 때는 그것을 발음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자음과 모음이 합쳐질 경우에는 발성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악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음이 단독으로 있거나 혹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어떠한 음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악샤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악샤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운율을 우리가 브리따라고 하는 이 운율이라고, 브리따라는 단어로 부르는 그 운율의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누슈트 슐로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악샤라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운율이죠. 하지만 이 브리따에 속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아누슈트 퓰로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리에이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 이제 법칙에 따라서 이 운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금 여러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악샤라를 기준으로 센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아리아라고 하는 이 운율 같은 경우에는 악샤라와는 달리 마트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운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악샤라를 우리가 파악할 때 두 종류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치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양, 이 양이 뭐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을 사용을 해서 음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악샤라의 이제 큰 두 가지 구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라고 그다음에 구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라고는 뭐 흐라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디르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라고 흐라스바 혹은 뭐 구루 디르가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는 그러니까 음절 중에서 가벼운 것,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뭐 짧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단모음에다가 단자음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 라구에 해당되는 이 음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가 좀 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장모음이 있는 경우 이것은 구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모음이라고 할지라도 복합 자음이 뒤에 이어지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뒤에 이어질 경우에 이것은 구루 악샤라가 됩니다. 이제 무거운 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모음 뒤에 이것이 단장 상관없이 아누스바라가 오거나 혹은 비사르가가 오는 경우에 이것은 구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송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바다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모음, 요거는 그냥 단모음이기는 하지만 장모음으로 계산을 해서 구루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루의 이제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라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라구에 해당되는 것은 음량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루에 해당되는 것은 음량이 2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말하자면 각각의 바다에 몇 개씩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운율의 말하자면 이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운율, 이 마트라로 계산하는 운율을 우리가 자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갑자기 운율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요것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리아는 그래서 1바다, 2바다, 3바다, 4바다가 있다면은 마트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바다에 12개의 마트라, 그리고 2바다에 18개의 마트라, 3바다에 또 12개의 마트라, 그 다음에 4바다에 15개의 마트라로 이루어져 있는 운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운율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라구와 구루에 대한 개념을 좀 숙지를 하시고 한 번씩 계산을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2, 18, 12, 15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